인사 올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작가 김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 자주 주십시오. 오늘 오신 선생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방법 말고 같이 이렇게 좀 원탁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담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에 이제 놀러 가셨을 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풍경 쪽이긴 한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족분들하고 같이 찍을 때 뭐 필요하신 어떤 응용 팁이라든가 찍었을 때 아쉬우셨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네. 장르에 구애받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때 진행하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네.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꼭 휴가철의 촬영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풍경 촬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촬영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 일단 많이들 특수 필터 중에서 주로 활용도가 가장 많으신 게 아마도 ND 필터나 CPL 필터 그런 필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주도입니다. 뭐 장소는 다들 아실 거예요. 광치기 해변에서 저쪽으로 이제 네. 메타 정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300초입니다. 조리개는 F18, 감도는 64, 20mm니까 광각이면 조금 시원한 정도이죠. 밑에 밀리는 정도를 보시면 이렇게 300초예요. 그러니까 60초가 1분이니까 대략 한 5분 정도입니다. 거의 빙판처럼 보이죠? 뽀얗게 물이 이제 계속 잔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렁일렁하니까 그게 시간으로 계속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솜사탕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구름이 이 정도 시간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인 이런 시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사진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지만 시간을 길게 기록하는 이런 결과물도 조금 나름대로 촬영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ND 1000짜리를 꼈고요. 일출 시점이기 때문에 저렇게 5분 정도를 계속 셔터를 열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리개를 꽉 조이고 감도를 최저로 한다고 하더라도 5분 안에 정상적인 노출을 만드실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ND 필터가 필요하세요. 조금 더 길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가 뜨지 않는 저녁이라든가 야간에는 ND 필터 없이도 뭐 30초 이상 길게 늘리실 수 있는 환경 조건이지만 낮에 밝을 때 이렇게 길게 해서 장노출을 촬영을 하실 때는 ND 필터가 필요하세요. 보통 우리 ND 필터 세트로 하면 ND 4, 8, 16, 64 그 다음에 400도 있고 500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도 있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ND 필터를 각 시간대나 광량에 따라서 따로따로 조정할 때 살짝 느슨한 정도면 뭐 ND 4나 8이 저감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각 단계별로 ND 필터가 다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거 따로따로 전체를 다 사기엔 너무 고가인데 그러면 그 중에 딱 하나로 두루뭉술하게 쓸 수 있는 ND 필터라면 어디가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ND 1000입니다. 네. 만약에 하나만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ND 1000. 네. 그리고 조금 더 두 개를 겹쳐서 초장 노출 많이 길게 하실 때 ND 필터 하나에다가 추가로 한 64나 32 정도 하시면 아주 길게 늘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장 노출을 하시게 되면 많이 좀 미끄럽죠. 우리
선생님들, 작가님들 경험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에서 찍으시거나 또는 바닷가에서 찍으시다가 카메라 들고 매끈하고 그냥 안전한 데는 괜찮은데 카메라 들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나요? 미끄러지신 경우. 미끄러지시면 어떻게 하세요? 넘어지는데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제가 실제로 여기서 빠졌어요. 이거 빠지고 나서 찍은 거예요. 네. 빠졌는데 요 밑으로 여기 미크덩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진짜 붕 떴어요. 뜨는 순간 그 찰나에 0.1초도 안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몸이 다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누워서 빠져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여기 뭐 다 까졌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 막 피도 나고 바지도 찢어지고 근데 이게 아픈 줄도 모르고 딱 일어나서 물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이거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휴가철에 험지에 가실 때 그 여름철에 가실 때 되게 이끼라든가 이런 게 좀 미끄럽습니다. 여름철인데 그 두꺼운 등산화에 아이젠 박혀있는 스파이크 박혀있는 거 그건 조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곰으로 밑에 요거 스파이크 달려있는 거 팝니다. 요거 두 짝에 싼 거는 한 5,000원, 6,000원 밖에 안 하고요. 조금 고무가 좀 좋은 거는 한 10,000원 정도면 사세요. 양쪽 한 켤레에. 휴가 가실 때라든가 휴가 꼭 아니어도 저는 바닷가 가실 때는 이런 거 하나 갖고 가시는 것 좀 신발이 운동화가 젖더라도 중요한 거는 미끄러지지 않고 몸도 살리고 중요한 얘도 살리고 그래서 여기 앞에 시내 앞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네. 이거 뭐 겨울철에 미끄러운데 가셨을 때 뭐 사용하셔도 되고 여름철 휴가 갈 때는 요거 하나 네 준비하시는 거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을 다쳤는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제가. 네. 요게 휴대용 아이젠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기 검색하면 뭐 우리 쿠팡이든 네이버 스토어든 하시면 휴대용 아이젠 하시면 제일 저가로 한 10,000원대 내외 정도의 요게 있어요. 요거 하나 사두십시오. 네.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해서 신발 사이즈 따라서 저는 제가 발이 좀 남자친구 작은 편이라서 255를 신거든요. 요렇게 저는 미디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260, 뭐 70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은 라지 하시는 게 좋고 뭐 사모님이랑 같이 한 세트 하실 거면 사모님들 발이 작으신 분 235 안쪽으로는 스몰 사이즈 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고무 팽팽하게 딱 당겨가지고 끼워서 가시면 돼요.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갈 때.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시면 제주도의 돌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현무암들이 이런 데 미끄러지면 또 파이면 손으로 짚으면 여기 칼날처럼 되게 날카롭습니다. 다치니까 꼭 그런 거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사진이랑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ND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전반적인 사진 보여드리고 핸드폰 앱으로 위치 확인하는 거랑 한꺼번에 싹 모아서 해드릴게요. 강사님 휴대용이라고 해서 아까 뭐라 그랬지? 미끄럼 방지? 네, 그거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네네네. 뭐 아이젠이라고 하셔도 되고 휴대용 아이젠 이렇게 하시면 네. 계산하는 거 하고 우리 카메라 모든 제조사가 다 그렇죠. 요즘에 다 미러리스 쓰시니까 DSLR 쓸 때는 광학식이다 보니까 ND 필터를 천처럼 두꺼운 거를 끼시게 되면 사실 그거를 투과해서 들어오는 상태에서 카메라의 반사식 노출계가 정확하게 노출을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ND 필터를 뺀 상태에서 적정 노출을 보시고 그걸로 나는 ND 필터를 끼울 거니까 계산하셔가지고 그렇다면 ND 필터 1000을 끼면 얼마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 니콘, 캐논, 소니 전부 다 미러리스는요 예전 DSLR하고 성능이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30초까지는요. 그냥 사실은 노출 계산, ND 필터 계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ND 필터 박아놓고 인디케이터 바로 보시면 돼요. 거의 편차 없습니다. 거의 편차 없어요. 그러니까 DSLR 쓸 때하고 체감 차이가 이제 편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DSLR을 ND 1000대를 딱 끼우시고 노출기를 보시면 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딱 찍어보면 되게 시커멓게 나와요. 제대로 DSLR에 있는 반사식 노출계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반사식 노출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러리스가 아니라 DSLR은 렌즈로 들어오는 앞에 이렇게 미러가 있고요. 반대로 뒤쪽에 이렇게 하프 미러가 있어요. 율로 뚫고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측광계에서 다시 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걸러가다 보니까 명확하게 노출 평가가 안 되는데 미러리스는 센서면에서 센서면 위상차 초점도 검출이 되고 센서면에서 노출을 검출을 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30초 안쪽까지는 사실은 계산 안 하셔도 큰 격차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30초가 넘어가면 우리 모든 카메라들이 모든 제조사가 그럴 겁니다. 30초까지만 되다가 요즘에 나오는 신형 카메라는 셔터 속도 연장을 하시게 되면 30초 다음에 다시 60, 90, 120 이렇게 넘어가죠. 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30초 이후에는 노출계 반응이 안 됩니다. 30초 이후에는 노출계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30초를 넘겨서 찍는 아까처럼 5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노출 계산을 하셔야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아까 ND 1000하고 64나 32를 겹쳤을 때 요거를 어떻게 편안하게 계산하는지 이걸 다시 뭐 곱셈을 하고 스탑 계산하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정보 사진들 보시고 다음 넘길 때 촬영하는 메타 정보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90초. 네. 1분 반이네요. 1분 반. 요것도 마찬가지. F18, 감도 32, 28mm. 요것도 ND 1000. 아까하고는 사뭇 다르게 되게 밝은 아주 막 1시, 2시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그림자가 측면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되게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여기는 ISO 32다 그랬는데 예, 선생님. 만약 저걸 100으로 하고 네. 저기 노출 시간을 좀 줄이면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늘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몽환적인 이런 뽀얀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날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파도 양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번 늘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많이 치면 30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촬영하실 때 동해 쪽에 또는 제주도에서 길게 갯골장 노출을 하는 서해 쪽에 3-4시간짜리가 아니라면 파도의 양을 보시고 여기 있는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날씨에 따라서 30초에서도 요만큼 나올 수도 있고 더 바람이 안 불면 한 2분 정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얘가 할 수 있는 워낙 쨍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요 렌즈가 조일 수 있는 한계가 요거였어요. 렌즈마다 22까지 또는 32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조여지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조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인 겁니다. 자, 요거 보시죠. 자, 요거 이제 매번 다른 촬영하고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메타 정보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메타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일몰지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작가님들, 우리 선생님들 셔터 스피드 감도 일단 그건 빼고요. 빼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조리개 값을 어느 정도로 두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시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촬영을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어느 정도쯤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14 정도. 보통 네. 일단
풍경이다라고 하고 먼 거리에 피사체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14라는 거는 혹시 심도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아니, 복해. 복해. 아, F14. 네. 또 다른 선생님. 9. 그것도 보통 풍경과 관계되는 정도의 심도 범위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5.6이나 4. 앞에가 좀 약간 네. 네. 또 다른 16 정도요. 네. 보통 이런 사진들을 할 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바라볼 때 작가의 의도도 있고 다른 작가님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이거를 분석할 때 조금 더 이제 면밀한 구석구석을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메타 정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8입니다) 이 부분 여기를 요 밑에를 딱 잘라서 하면 f7.1 9 8 14 18 22 해도 이 상황에는 어차피 셔터 스피드하고 감도로 컨트롤할 테니까 노출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출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즉 촬영되는 위치로부터 저 멀리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큰 격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리개를 개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포커스 아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조리개를 개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아예 묶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8입니다. 조리개가 만약에 1.4까지 개방이 되는 렌즈라고 하더라도 초점을 저 멀리에다가 삐릭 하면 과초점 거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개방한 상태에서도 풍경 사진의 묘미가 있다는 얘기죠. 조리개의 값 자체가 초점이 맞는 심도 범위를 결정짓는 딱 단 하나의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개방하고 AF 타겟 포커스를 저기 멀리에다가 삐릭하면 그 근거리 일부 어느 지점부터 뒤에까지는 무한대 초점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왜 조리개를 벌렸냐면 요거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요거를 만들고 싶어서. 만약에 조리개가 7.1 또는 답변 주신 F14, 11, 18 하면 여기 윗부분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이거랑 이걸 바꿔서 뭔가 노출을 맞추시면 되니까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조리개를 조이시면 이 앞쪽에 있는 전면 복해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촬영하실 때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한 앵글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제가 우리 요거 촬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원본은 거꾸로 뒤집힌 상태거든요. 요거는 미러리스가 아니라 예전 그 니콘 DSLR D750으로 찍은 건데 삼각대를 붙여놓고 거꾸로 삼각대를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거꾸로 본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요 바닥까지 지금 카메라가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려가게 하실 거면 확실하게.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안 하셔도 되고 모든 3사 카메라, 메이저 카메라들 미러리스 다 이제 틸팅이 되거나 예전 DSLR은 모니터가 그냥 박혀서 밑으로 내려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엔 다 되니까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서 찍으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로우 앵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촬영하시는 거라면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려가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내려가실 거면 확실하게 내려가십시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으로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작가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다른 작가님들이 촬영하신 사진을 보고
예측하면서 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이 사진은 조리개에 얼마, 셔터 스피어 감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진을 보고 조리개 값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느 촬영을 하시든 어느 장르가 됐든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의 촬영 결과물을 보고 조리개가 어떻게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예측하고 맞추시게 되면 장르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구석구석 다 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촬영한 촬영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왜 조리개를 벌려야만 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 이것도 앤디천 옆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도 시간대면 거의 일몰 한 20분 전쯤입니다. 요거 금방 꼴딱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래 가스층으로 밑에 들어가게 되면 태양을 직접 우리가 높은 고대에 떴을 때 눈으로 보면 잘 못 보죠. 워낙 세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면 눈으로 봐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광량이 소실이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조리개를 만약에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 14, 18 이 정도를 만약에 조이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태양이 네. 별처럼 네. 야경 찍을 때처럼 날카롭게 바늘이 쫙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요렇게 솜털이 생겨요. 네. 그게 원하시는 목적이고 촬영의 방향이셨다면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조여서 그렇게 날카로운 거를 잡으시는 거죠. 우리 태양도 일출하고 일몰 즈음에서는 ND 필터만 적당히 활용하시면 빛깔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게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다라는 거는 많이 조리개를 조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보케. 그렇다면 이거는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을 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초점에 대한 거 잠깐 볼까요? 제가 어딘가는 AF를 잡았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초점을 저 멀리에다가 삐릭 맞추면 개방한 상태에서도 앞에 근접 포커스 아웃, 여기 인 포커스, 여기는 뭉기지지만 나머지는 무한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 타겟에 따라서 사진을 풍경이라면 아무래도 좀 쨍하게 찍으시고 싶으신 게 좀 더 강력한 욕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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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 어디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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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요 가로등, 요 기둥까지도 세계역으로 저 정도 거리가, 여기가 그 제주도 2호 해수욕장인데 상당히 꽤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한 20m쯤은 될 거예요. 세계역으로 꽤 멉니다. 생각보다 꽤 멉니다.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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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 어디에다가 맞추셔도 큰 격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대신 제가 찍는 상태에서 옆에 작가님한테, 우리 같이 동행하셨던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뭐 찍을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이쪽 방향으로 카메라 돌려서 한번 찍는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라고 연출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다가 맞췄으면 살짝 여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삐릭 했으면 초점 쉼도 범위 안에 무한대로 넘어가는 어딘가 닫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가 좀 얘가 뿌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다가 삐릭하고 요분은 여기다가 했으니까 근접 인근 심도 맞는 정도 범위 안에 도달이 돼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안정적인 거고, 대신 아주 날카롭진 않죠. 살짝 이렇게요. 우리가 초점 범위라고 하죠. 근거리, 그 다음에 끝에 원거리,
여기는 뭉개지는 자리, 앞에도 뭉개지는 자리. 네, 그래서 여기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near limit, far limit 요 범위 안에서 초점 심도가 여기서 맞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뿌얘지고 발로 딱 넘어가 여기 또렷해지고가 아니라 여기가 적당히 출발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살짝 뽀얀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도 제주도입니다. 일단 가족분들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 가실 때는 장노출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길게 하셔야 되니까. 네. 만약에 이제 아예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끼리만 같이 동행하셔가지고 장노출을 가실 거면 진중하게 좀 길게 촬영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2470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2470 일반적으로 대부분 2.8이 최대 개방이죠. 2.8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조이게 되면 각 제조사 렌즈마다 좀 다르지만 많이 조였을 때 f22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실 봤잖아요. 특별히 빛깔렘의 어떤 핸디캡이라든가 앞에 보케를 뭘 만들 게 아니라면 그런 상황을 배제한다면 2.8에서부터 22까지 어느 조리개 값을 쓰시든 아까와 같은 2호의 숙장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타겟 포인트, AF 타겟만 삐릭 쫙 멀리 맞추면요. 네. 그렇다면 풍경 사진 찍을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찍고 싶은 결과물의 목표는 웅장함이나 그 자연의 생동감이나 그 컬러감도 있지만 제일 풍경 사진 할 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땠으면 좋으시죠? 풍경 사진이면 어떤 거에 어떤 뭐냐면 예술적인 거 말고 기술적으로 선회도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편적인 방향이실 것 같아요. 해상력, 선회도. 요거를 그래서 지금 조리개 값하고 한번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로 찍어도 아까 같은 결과물 오케이. F21로 찍어도 아까 같은 결과물 오케이. 나옵니다. 네. 심도 범위를 기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느 구간이나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셔터 스피드하고 감도를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 분명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가장 극강의 선율대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조리개 값이 어디가 해상력이 좋은지도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렌즈 깊숙하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사시기 전에 이게 프리미엄 렌즈니까가 아니라 몇 가지 렌즈군을 고민하시고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게 아마 MTF 차트라는 거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MTF 차트는 사실 최대 조리개 개방에서 측정하는 게 공식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의 화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뭘 보게 되냐면 우리 렌즈 리뷰하시는 리뷰어 분들이 각 조리개별로 따로따로 찍어서 쭉 비교해 드리는 게 각 구간별로 해상력을 한번 보시지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 이 벤치마크 회사에서 렌즈를 평가할 때는 각 조리개별로 해상력 수치 레졸루션 차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렌즈가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최대의 조리개 개방에서 조금씩 조리개를 조이면 이 해상력이 올라가서 꼭지에 딱 붙었다가 다시 더 조이게 되면 바닥으로 이렇게 곤두박치게 돼요. 요 위에 끝강에 최극강에 올라가는 요 해상력 구간이 렌즈마다 약간씩의 격차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광학적인 이 물리적인 기준은 5.6에서 7.1 구간이 대다수의 렌즈들이 위에 꼭지에 붙어요. 해상력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깔렘의 목적이 아니라 또는 아까처럼 전면부에 포커스 아웃을 만드실 게 아니라면 해상력이 목적이시라면 풍경 사진 찍을 때 F14까지 조이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의뢰의 풍경이면 9, 11, 14. 이게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요. 심도가 깊어진다 라는 거를
깊은 심도가 쨍한 해상력이 좋은 사진이다라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도가 깊어지는 건 깊어지는 거고요. 심도하고 해상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오신 선생님들은 이미 중상급 하이 레벨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겠지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조리개를 쪼이면 쪼일수록 쨍하다라고 오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작가님들 외부에서 다시 동료분들하고 촬영해서 풍경사진 찍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쨍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계속 조이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광학적으로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리개를 많이 조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회절 현상이 생깁니다. 굴절, 회절. 구멍이 작아지는 조리개로 빛이 통과하면 틀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야경을 찍을 때 그 가스등 같은 경우에 빛깔내면 쫙 바늘처럼 갈라지는 거 그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리개를 조이시죠. 못해도 F14 이상은 조이셔야 그래야 네, 갈라집니다. 그런데 F14 이상 조이면 화질이 떨어지니까 조금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간에 찍으실 때는 목적이 그거니까 조이시는 거죠. 그렇다면 화질을 포기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멍이 작은 상태에서 강력한 스펙트럼 가시광선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어떻죠? 빛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보다 야간에는 회절 현상이 적기 때문에 화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편안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촬영한 사진들의 조리개 값이 대부분 저렇게 메타 정보의 7.1 구간을 특별히 왔다 갔다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으로 거꾸로 이게 들어오는 상태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필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프트 그라데이션 필터가 아무래도 태양이 강력할 때는 이런 거를 쓰시는 게 만약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어느 정도 보이고요. 요것도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이거를 필터 없이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고 촬영한 사진이에요. 위쪽에 강력한 얘를 죽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라데이션 필터를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보정으로 어떻게 살리시겠다. 그렇다면 얘를 포기하십시오. 아래쪽을 포기하시고 얘가 어느 정도쯤 보이게,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쯤 살아 보이게 하려면 얘가 다 죽어버리겠죠. 나중에 요 아래쪽 하단부만 따로 안부만 보정을 하시는 방법. 네. 대신 아무리 우리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안부 쪽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풍부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끌어올리게 되면 자글자글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가 막히게 쨍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거. 그라데이션 필터를 할 때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촬영한 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출에도 찍고, 뭐 일출 일몰 때도 찍고, 풍경할 때도 찍고, 뭐 역광할 때도 찍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하시는 거면 무난하게 소프트 그라데이션이 가장 무난하시고요. 대신 옆에 보시면 리버스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그라데이션,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필터가 이런 종류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루두루 무난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리버스 그라데이션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여기서부터 바로 중앙 자리에서부터 먹이 시작해서 가다가
쭉 가다가 펼쳐져서 맨 끝에 지점에서는 여기하고 똑같아져요. 요거는 어떨 때 딱 보시면 감 오시죠? 리버스 그라데이션은 어떨 때 쓰시는 거죠? 오메가 일출 빡 올라올 때 이때 쓰는 거예요. 네, 요때 딱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일출 일몰 딱 붙어 있는 오메가만 집중 공략하시는 전문 작가님들은 리버스 그라데이션을 쓰세요. 네. 하드 그라데이션. 이거는 출발하는 요 자리가 살짝 여기만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쭉 다 똑같은 동일한 먹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출일몰이 아니라 아예 쫙 바닷가예요. 태양은 다른 쪽에 있어요. 위에 쫙 밝은 거하고 아래쪽하고 격차를 똑같이 딱 만들고 싶으실 때, 네, 그런 경우에 찍는 거죠. 요 사각 필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필터도 있습니다. 요거는 마그네틱 용도도 있고 돌려 끼우는 스크류 방식도 있고요. 편하죠. 엄청 편한데 단점은 이 높낮이가 안 돼요. 높낮이가 안 되다 보니까 구도를 태양 쪽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수평을 맞추다 보면 어느 일부분을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구도는 구도대로 두시고 예쁘게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하시려면 사각이 제일 좋죠. 대신 단점은 번거롭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장비들은 멋진 사진 결과물을 선사해 줍니다. 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결과물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거 쓰는 거죠. 요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각 그라데이션 필터들이요, 올릴 때 옆에 풀죠. 풀었다 올렸다 잠그고 하죠. 요 HNI 사각 그라데이션 필터는요, 뒤쪽에 홀더에 마그네틱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그네틱이에요. 그래서 갖다 대면 딱 붙어요. 올리고 내려서 이게 잠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 요 HNI 필터 말고 타사 다른 걸로 갖고 계시는데 예전에 쓰셨던 거 그냥 유리막으로만 되어 있는 거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100에 100짜리, 100에 150짜리 요거는 국제 규격이에요. 그래서 요 HNI에서는 그 갖고 계시는 유리판만 요 마그네틱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공 프레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쓰시고, 그래서 HNI 이쪽에 홀더 쪽에 마그네틱 홀더 딱 대시고 기존에 뭐 유리만 그거만 있으시다면 HNI 이 마그네틱 프레임을 딱 끼우셔가지고 탁 하시면 자석으로 딱 붙어요. 이게 예전에 없을 때 더 불편했던 게 사각 많이 깨먹으시는 게 뭐냐면 잠깐 다 풀었다가 잡아야 되는데 똑! 와장창이에요. 근데 얘는 홀더 쪽에도 여기도 마그네틱이라서 딱 붙어서 잠그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안 잠그셔도 됩니다. 잘 붙어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편해요. 그럼 덜 거추장스러우니까. 네. 그리고 이 HNI 홀더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덩치도 크지 않아요. 되게 작습니다. 네. 휴대하기도 좋고요. 예. 저기 HNY잖아요. 네. 근데 HNY만 있는 건 뭐 밴너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네. 근데 그것도 마그네틱한데 네. 이게 서로 호환은 안 되잖아요. 미착이 되나요? 아, 사이즈가 일단 다른 타사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 HNI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요 사이즈가 HNI 동일한 같은 19끼리 홀더에 딱 맞는데 혹시 타사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기가 넘어가면 홀더가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딱 안 맞을 수도 있죠. 대신 마그네틱이면 네. 마그네틱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다음 이제 HNY가 아니고 밴너 그 라운드 그 마그네틱이 있으면 예. 사각가지고 이렇게 저걸 프레임을 사가지고 붙일 수가 있나요?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요즘에 나오는 마그네틱들은요, 어차피 자석이 자력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다 붙는데 문제는 홀더 쪽에 이 폭이 그거보다 조금 더 타삭게, 이게
더 두껍게 설계가 됐으면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런 차이. 저는 벤노 마그넷 크림 벤노고요. 네. 마그넷 아니면 HNY. 그 HNI는 그 유리만 있으신가요? 그러면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NI 그 프레임만 따로 있습니다. 끼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짝 오돌 돼 있죠? 자석으로도 되고 고기 사이 홈으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더 움직이지 않게끔요. 네. 그래서 돌려서 잠글 수도 있고 그냥 마그네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용도는 만약에 이 중에서 일출이나 일몰 딱 오메가 만들 때 이게 진짜 좋은데 그렇다면 아까처럼 앤디 1000 하나 해드린 것처럼 그럼 그냥 두루두루 다 조금씩 만족스러운 거는 소프트 그라데이션. 너무 그래도 난 기동성이 제일 좋아 라고 하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원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GND라고 해서 그라데이션 ND 필터가 8, 16 이렇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제조사가 여러 단계 중에서 제일 많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물건들이 많겠죠. 16하고 8 그 중에 저는 16짜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6짜리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사용하는 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일출도 풍경도 여러 가지 두루두루. 그리고 은하수 찍을 때 이제 장마철에서 이제 소강 상태죠. 한 7월 말까지 장마 끝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우신 이제 시즌이죠. 은하수 좋아하시는 분들 광해 많죠? 광해가 은하수를 안 보이게 해요.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은하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사진은 가만히 보면 계속 우리가 눈으로 암수능이 되면 쭉 보면 요거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광해를 밑에 올라오는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 어떤 은하수는 길게 하셔야 되잖아요. 못해도 15초, 30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광해가 그 시간 동안 계속 타고 올라가지고 은하수가 안 보여요. 렌즈에 수광이 되면서 안 보인다고요. 장노출이니까. 이 광해가 빛으로 들어오면서 은하수가 기록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빛이 필름을 태우듯이 이게 다 빛이 새까맣게 태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소프트 그라데이션을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다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광해가 날씨는 좋은데 광해가 많다? 저는 그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라데이션 필터 거꾸로 반대로 뒤집으면 광해를 억제시켜서 이게 들어와서 렌즈 센서를 기록물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은하수만 담겨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쓰는 게 이제 소프트 그라데이션. 예. 그 필터를 예. ND 필터는 원형이고 네. 그라데이션 필터는 사각인데 같이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끼울 수가 있나요? 저걸로는? 동그란 거하고 그 다음에 사각하고 요게 홀더마다 두 개를 동시에 끼울 수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홀더, 단일 홀더라고 하면 동그란 걸 먼저 끼워 놓고 다시 그 앞쪽에다 사각을 홀더를 끼우고 다시 끼우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보통 제조사별로 이런 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몇 스탑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전에는 그런 계산 수치나 지금 핸드폰처럼 계산하는 뭐 계산기나 또는 앱들이 없는 시절에는 불편하니까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판매하는 그 판매소에서 ISO에서 감도 도표도 이렇게 복사해서 주고 이런 것도 복사해 주는데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신 요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판매할 때 ND 뭐 4, 8, 16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탑수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요 위쪽에 표시가 ND로 해서 0.3, 0.6, 0.9, 1.2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ND 값은 보시는 것처럼 등비 수열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ND율은 등차 수열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는 다 볼 필요 없고요. 대신 제품 사실 때 딱 보시면 혹시라도 이게 내가 ND 1000을 찾고 있는데 이게 ND 3.0 이건 뭐지? 라고 하면 그거 이제 ND율로 표시한 거고 우리가 등비수열 방식의 ND 값은 이렇습니다. 2, 4, 8, 16, 30, 64
1000, 4000, 뭐 32,000. 요 사이에 400하고 500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풍경 사진 찍으실 때 CPL 필터도 많이 사용하시죠. CPL 필터. 자, 우리 CPL 필터 한번 체크해 보죠. CPL 필터를 사용하시는 목적. CPL 필터를 사용하시는 목적. 빛반사. 난반사를 억제하죠. 네. CPL 필터 쓰실 때 한 가지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더 파랗게도 만들어줍니다. 네, 하늘을 더 파랗게도 만들어줘요. 쓰실 때 보통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괜찮은데 혹시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돌리는 잠금 방향이 있죠. 네. 하다가 요즘에는 직관적으로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으면 딱 찍어 사진을 보면 하늘이 이쪽은 파랗고 이쪽은 허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걸 돌리실 때 하다가 이렇게 보고 여기 보고 진했다 밝았다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렌즈하고 붙어있는 여기를 돌려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푸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저도 하나 해먹었어요. 비싼 거 하나 해먹었어요. 산지 하루 만에. 네. 그래서 꼭 돌리실 때 돌리면 두 개월이 됐기 때문에 돌리다가 광량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왔다 갔다 불편하시더라도 몸에서 아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계속 잠그는 방향적으로 누르십시오.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풀려서 똑 떨어져. 그래서 돌렸었을 때 모니터상에서 딱 좌우로 보여지는 밝기가 딱 똑같을 때 딱 멈추시면 돼요. CPL 필터는 측광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디케이터 변화는 제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CPL 필터도 가장 강하게 먹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노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대략 한 스탑 0.7, 3분의 2 스탑에서 한 스탑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 진한 부분이. 그러면 계속 돌리시다 보면 인디케이터가 M모드로 촬영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인디케이터가 한 스탑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도독 돌릴 때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가 가장 진하게 나와요. 그리고요. 하늘은 그렇게 촬영하시고요. 우리 매끈한 연못을 찍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는 밑에 있는 잉어가 안 보이는데 CPL 필터를 끼우시면 잉어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시면서 돌리시면 산란광을 평광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돌리시면서 밑에 바닥이 보일 때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쭉 하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딱 거기서 그대로 찍으시는 거고, 이 CPL 필터가 난반사를 줄이는 각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파랗게 만드실 때 태양을 등진 상태에서 대략 45도 방향 정도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역광으로 할 때의 CPL 필터의 하늘은 효과가 없습니다. 뒤로 볼 때만이에요. 그리고 물 보실 때 접사면, 그러니까 뭐냐면 접사 각도, 우리가 가깝게 보는 접사 말고 사진 표면에 붙는 접사각, 그러니까 물이 여기가 물 표면이에요. 카메라가 이렇게 이게 들어왔을 때 이 각도가 30도 미만이 되면 CPL 필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CPL 필터를 보시려면 접사 각도가 물 표면하고 이 각도가 최소 30도 이상이어야만 그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광학적인 기술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가깝게 바닥에 내려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각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게 CPL 필터를 사용하시는 요령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소프트 그라데이션. 네.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제주도에 가시면
해식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해식 동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촬영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죠. 이 멋진 사진의 취미를 가지시고 하시는 활동 중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시고 나서 각 작가님이 촬영하시고 보는 스스로의 만족감도 있지만 이렇게 딱 찍어서 다른 분들이 딱 다른 분들이 우와 하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행복을 취하는 이런 멋진 취미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스스로도 와, 네, 다른 분한테 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런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러려면 메타 정보는 간단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길게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파도가 좀 많이 쳐서 10초인데도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파도가 많이 오면 15초, 20초만 해도 막 뿌예요. 막 파도가 팍 치면 여기가 어디냐면 다른 데에서 이제 이런 데에서 제주도의 하트 모양이나 뭐 모양새로 탁 돼 있는 해식 동굴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치 정보를 딱 검색해서 내비게이션으로 가시면 딱 그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더 좀 남다른 멋진 공간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는 제주도 큰엉입니다. 제주도 큰엉. 네, 요거는 요거는 한번 꼭 조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한번 보여. 네, 제주 남원 큰엉. 여기를 스카이뷰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이 제주 남원 큰엉을 알려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일로 가요. 내비게이션이 모든 뭐 티맵이든 촬영되면 모두 다 일로 가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제가 촬영한 장소는 여기예요. 네, 여기. 다른 거 유명 장소 가실 때, 숨겨져 있는 장소 가실 때 제주도에 웬만하면 그 지역 명칭 치시면 멋진 촬영 장소로 가세요. 여기는 남원으로 하시면 일로 가요. 그리고 갔는데 아까 보신 그 사진이 있고 찍을 데가 없어요. 안 보여요.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요건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여기 아까 찍은 사진처럼 찍을 수 있는 자리로 가시려면 바로 노람 감귤농은 큰엉 감귤 직판장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하셔야 글로 가요. 네. 큰엉 감귤 직판장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가셔야 글로 가요. 네. 여기로 가셔야 글로 가요. 여기만 그래요. 다른 데는 유명한 장소는 해당 명칭 치면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바로 가는데 네. 그냥 요것만 하셔도 돼요. 큰엉 감귤 직판장. 큰엉 감귤 직판장. 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주차 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주차장이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다 주차하시고 주차를 하시고요. 다시 큰엉 감귤 다시. 네. 후진.
여기입니다. 큰엉 감귤 직판장. 일로 가셔야 돼요. 이걸로 검색하시면 딱 여기로 가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건 제주에서 카페 큰엉이 붙어서 큰엉에 있는 감귤 직판장은 이 집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다시 로드병 볼게요. 여기다 차 대시고요. 여기로 딱 대시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다 대시고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큰엉 뭐 관광 이렇게 둘레길에서 여기로 쏙 들어가요. 글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타 하셔가지고 여기로 내려가세요. 여기 지금 사람들 구경하는 데 있죠? 여기로 내려가세요. 오른쪽으로 내려. 네,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아까 그 하트 모양의 해식 동굴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어요. 화각은 23mm에서 뭐 2470이시면 무난하세요. 지금 요거 35mm잖아요. 35mm가 꽉 차고요. 24mm로 하시면 좀 넉넉하게 여유 공간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완전 새카매요. 이게 왜 새카마냐면 이게 반대편으로 뚫린 거가 아니라 가서 딱 보면 이거 보고 와 멋있겠는데 라고 해서 딱 가서 보면 없어요. 그냥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막혀 있어서 뒤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찍으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다른데 해식 동굴은 편안한데 여기는 지역명만 말씀을 드려도 여기 남원 큰엉 해식 동굴인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갔다 오셔가지고 없는데요? 갔다 왔는데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대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칩니다. 네. 바늘 막 칼처럼 날카로워요. 삼각대동을 잘 있어요? 평판 이게 막 울퉁불퉁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앉을 때도 있으니까 경사로 올라가셔가지고 삼각대 잘 피셔가지고 딱 해놓고 하셔야 돼요. 네. 안에가 막혀 있다 보니까 냄새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들어가시죠. 네, 이것도 앤디 1000짜리 끼우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날씨가 좋고 그러면 안에서 새카맣고요. 이렇게 하늘이 확 있으면 그냥 사진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습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습니다. 구글에서 불특정 다수의 촬영하신 분들 거 사진을 보면 요렇게 딱 찍은 거는 폰으로 찍은 거고요.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요 베이스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들이 한 거고, 요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사진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장노출이라는 개념으로 찍으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이분들의 방향성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면 더 좋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있으셨겠죠. 대신 여기 보면 띠 보이시죠? 여기 띠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중간에 끊어져 보이죠?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장노출로 이렇게 했어요. 또 보죠. 요 분은 제대로 담으셨네요. 제대로인지 잘했다 잘못했다 OX가 아니라 제대로, 그 의미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걸 클릭해서 유사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클릭하고 이쪽을 보면 비슷한 유사 이미지가 더 나오겠죠? 장노출로 하신 분들.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끊어졌죠? 여기요. 여기도 아까 보신 것처럼 끊어졌고요. 키워드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장노출. 요 자리는, 이분은 제가 찍었던 자리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네. 전으로 가서
예쁘게 돌리고는 싶은데 요렇게 돼 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 가보신 선생님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저게 바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동으로 전기로 돌려서 강제로 하는 거예요. LED 등이 있고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LP판처럼 땡그랗게 판으로 매끈하게 만드시려면 그 시간을 충분하게 돌려야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끊어진 사진들이 왜 그러냐면 장노출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워낙 깜깜하기 때문에 ND 필터 없이도 저렇게 돌려져요. ND 필터 필요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니까요. 그런데 카메라에서 노출을 지울 수 있는 기준이 30초가 최대니까 30초까지만 하면 그 닿는 속도 서로 겹쳐져서 중간에 부족한 띠를 메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30초까지 해서 아까 그 중간에 띠가 생기는 거는 충분히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장노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처음 입문해서 아시는 정도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30초까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릴리즈를 쓰시게 되면 벌브를 해놓고 더 길게 가셔도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단계 진보된 이제 중상급 레벨이 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겠죠. 그분이 그렇게 띠가 만들어지는 게 목적은 아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쨌든 예쁘게 나오고 했는데 띠가 나오는데 하실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거기까지가 아마 한계이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다 아시니까 무조건 다 100초든 150초든 그냥 한참 돌리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띠가 없어져요. 그리고 조리개 13, 14 이렇게 조이시면 빛깔렘. 그리고 빛깔렘 이게 30초일 때는 요만했습니다. 60초 이만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날 따라 계속 늘어나요. 여기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거 포토샵에서 보정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까지 나가 있잖아요. 슬쩍 보이시죠? 빛깔렘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길게 더 빼고 싶으시면 시간을 늘리면 계속 길어집니다. 대신 무한정 계속 무한대로 길어지는 건 아니고 네. 30초일 때보다 조금씩 더 길어집니다. 이거 30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한 요만해요. 길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빛깔렘 할 때 짤막한 게 있고 길쭉한 게 있죠. 야경 촬영할 때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도로 궤적 촬영하실 때 가로등 있는 거 쫙 이게 또 멋있게 나올 것 같으면 충분히 쫙 이것도 괜찮은데 더 길게 두시면 요 가로등에 나오는 가스등의 그 빛깔렘이 더 점점점 길어집니다. 시간을 길게 할수록 길어져요. 그것만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대신 이게 제가 있을 때는 감사하게도 이게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그 한동안 저희 코로나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투숙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물을 아마 몇 년간 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조금 경기가 좀 좋아지면 올해는 물을 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대서 이렇게 반영도 있었다가 코로나 딱 시작하면서부터 투숙객이 저로 줄어드니까 여기 물을 빼더라고요. 근데 물 뺀 상태에서도 이쁩니다. 대신 이제 요거 여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투숙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투숙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안에도 투숙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카르텔도 좋아. 카르텔. 아, 카르텔이요. 자, 네. 여기 중문단지에 있는 롯데호텔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제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요거 하나, 둘, 셋. 얘가 하나, 둘, 셋 이에요. 요거 롯데호텔
이쪽에서 진입하시게 될 거예요. 별도로 특별히 앞쪽에 그 바리케이트나 그 차단막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진입하셔도 돼요. 자리가 있으시면. 주변에 차 댈 수 있는 자리 많아요. 투숙객이 아니어도 댈 수 있는 공간 많습니다. 주차하시고요. 이 호텔을 뚫고 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막 미로처럼 꼬불꼬불 돼 있어요. 그렇게 말고요. 여기 잘 보시면요. 주차하시고 주차하신 다음에 요 앞에 주차하시고 요로 옆으로 길이 있어요.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둘레길이에요. 이거 누구한테나 공개되어 있는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따라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둘레길, 요쪽으로 요 둘레길 오시면 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 카페예요. 그러니까 롯데호텔 부지 안에 있는 거지만 롯데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누구나 이 카페에 와서 커피 마시고 할 수 있는 건데 공개되어 있는 개방지예요. 네, 부담 없이 그냥 가시면 여기로 쏙 가셔가지고 여기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사이 이쪽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 그러니까 빛깔렘이랑 그 시간만 충분히 두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 꼭 그 휴양지뿐만이 아니라 일출일몰 또 이렇게 할 때 쫙 철탑에 태양이 쫙 가서 딱 우리 그 롯데타워도 딱 이렇게 담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가셔야 돼요. 계절마다 이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 태양이 뜨는 고도하고 거리가 위치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가 제주도에 있는 형제섬이에요. 형제섬 나중에 이게 딱 보면 얘가 크고 얘가 동생 작아서 동생인 것 같은데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위에서 보면 얘가 섬이 요만하고 얘는 이딴만해요. 얘가 더 큰 섬이고 얘가 작은 섬이에요. 요 사이로 딱 뜰 때 여기다 딱 지금 요 날은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딱 요것도 없고 날씨도 좋고 여기서 오메가가 딱 뜨면 그냥 기가 막히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그 찍어놓은 분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언제 찍었다고 언제 어디여서 찍었다고 해요. 그 장소로 가서 찍으시면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가서 찍은 날은 우리 선생님이 가신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먼저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요게 핵심입니다. 어느 쪽으로 뜨는지 미리 예측하고 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앱을 어떤 걸 좀 쓰셔야 되냐면 우리 핸드폰 앱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선 포지션 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 포지션 요거 하나 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선 에퍼메리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네, 요거 다 무료 앱입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시면서 따로 설치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혹시 설치 위치 못하면 강의 끝나고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드릴게요. 요 두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자, 요걸로 먼저 제주도로 가볼게요. 여기 지도입니다. 지도. 제주도로 가죠. 아까 형제섬을 제가 어떻게 촬영했는데 이걸로 잡은 겁니다. 여기 제주도 여기 있습니다. 제주도 오셔가지고
요게 형제섬이에요. 아까 보셨던 이쪽 편으로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낮아 보이는 게 이게 형이에요. 이 걔가 섬이 이렇게 더 커요. 그리고 약간 덩치 이쪽으로 오른쪽에 큰 게 요게 동생이에요. 요 형제섬 요 사이로 해가 뜰 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말고 이 유력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어떤 피사체하고도 일출일몰하고 내가 며칠 날 요 자리를 맞춰서 찍으려면 미리 그 자리에 가 계셔야 되니까 그걸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틀림없이 그 자리로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먼저 여기로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은 달이에요. 요거 말고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되는 거 한번 봐주십시오. 요 노란색이 일출, 일몰이에요. 여기에 여기를 딱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바뀌겠죠. 이렇게요. 딱 됐더니 오전 5시 43분이 요쯤에가 일출이네요. 그러면 요 상태로 정확하게 반대편에 가 계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움직이시면 시간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일출은 시간은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요걸 그대로 두시고 이동 요 슬라이더 얘를 붙잡아서 이렇게 일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대편에 가 계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도를 줄일게요. 형제섬에서 오늘 새벽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가 계셔야 돼요. 네, 여기 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형제섬, 형, 동생 그 사이에 일출할 때 그 사이로 떠요. 제가 아까 찍은 거는 한 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다른 거죠. 요거를 이제 가실 때 만약에 지금 바로 오늘 찍으실 게 아니라 휴가를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누르세요. 여기 달력 터치 하시고 7월 달에 가신다고요? 7월 25일 날 가신다고요? 7월 25일 확인 하면 7월 25일 날의 일출과 일몰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시간을 조정해서 보라색 필요 없고요. 요거를 일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가 계셔야 되네요. 여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가 계시는데 근처에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 뜰 때 다시 다른 앱으로 진짜 어디에 뜰 건지 근처에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되는 앱으로 다시 연동할게요. 요 자리 한번 볼게요. 요 자리를 확 키워 볼게요. 요 자리 끝에 가 계셔야 되니까 요쪽 어느 해안도로 어디에 가 계셔야 되네요. 지도를 딱 보니까 요쪽에 제주도 끝쪽 자리에서 요 볼록 튀어나온 자리 요쯤이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카카오 맵이나 이런 걸로 우리 혹시 카카오 맵이 혹시 지도 앱 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지도 앱 카카오 맵이나 지도 앱이 뭐 아무거나 네네. 일단 제주도로 가보죠. 뭐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뭐 다 좋습니다. 아무 지도나 뭐 구글 맵 다 좋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가보시죠. 아까 저희 잡았던 자리가 뭐냐면 여기였고 요 볼록 튀어나온 바로 요 자리였어요. 여기요. 송악산 있는 자리. 볼록 튀어나온 자리. 그 근처. 네. 그래서 아까 요렇게 여기 나온 중에 여기였었잖아요. 잡은 자리가. 지형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요 근처에서 기다리셔야 되니까 고개를 딱 대고 꼭 길게 누르시면 다시 카카오 맵도 네이버 맵도 꾹 길게 누르시면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일출이 새벽 5시 10분이다 그러면 한 못해도 30분 전에 도착하셔야 되니까 숙소 거리 보시고 딱 출발하시면서 일단 넉넉하게 네, 해당되는 요 위치로 딱 내비게이션 주소 치셔가지고 가서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1차 일출 전 30분 전에 무조건 도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같이 검색했던 선 포지션 이거 유료로 잡으셔야겠네. 잠시만요. 스타트. 잠시만요. 요거 선 포지션. 데모 버전으로 아까 잡아주신 게 유료 앱이라서 무료 앱으로 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게 유료 무료 차이가 뭐냐면 광고 붙고 안 붙고 차이입니다. 기능은 거의 같으니까 그냥 네. 만약에 한글로 지금처럼 선의 위치 및 일출 데모 항상 뒤에 데모 요게 무료예요. 네. 열기 하겠습니다. 허용 네. 스타트 앱 하시면 그 앱이 이렇게 처음에 뜰 거예요. 텍스트로요. 그러면 좌측 요 삼선 옵션 터치 하시고 바로 선 패스 터치 허용 확인 누르시면 증강현실로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오늘 일출이네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료 앱은 현재 당일에만 어쨌든 아까 그 일출일몰 각 달력 확인하는 에퍼메릭스는 위치 거기 도착하셨잖아요. 요 무료 앱은 날짜를 정할 수가 없고요. 미리 정할 수가 없고 당일날만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앞에 먼저 날짜 우리 정했잖아요. 갈 자리. 그럼 된 거니까. 요거 날짜 미리 보려면 유료로 결제해야 되니까 앞에 거 그냥 하시고 그거는 거기 가 계시면 되고 당일날 도착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근처에 왔는데 양쪽 바위하고 안 맞네 그러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딱 맞춰놓고 기다리고만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 100%입니다. 100%.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휴가실 때 숙소에서 하루 전에 뜰 자리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주소 확인하신 다음에 일단 그 다음날 일출 되기 전에 출발해서 거기에 도착해 계시고 도착하셔가지고 선 포지션으로 어디로 뜰 건지 보고 요 사이에 바위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촬영한 게 이거예요. 요거가 PC 쪽으로 네, PC요? 네네, 이제 다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폰 저쪽에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제가 도착해서 여기서 뜨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착한 다음에 한 조금 요만큼 정도밖에 오차 없었어요.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앱만 쓰시면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수도권을 내서 이렇게 큰 철탑에 쫙 가거나 롯데타워에 다리든 뭐든 딱 걸릴 때 아니 네. 여기 혹시 지금 띄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선 포지션. 네. 여기 아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이
여기 태양 보이거든요. 요 썬포지션 하신 분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황도인 태양 궤적이에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백도인 달 궤적이에요. 그러면 롯데타워 쫙 해서 거기다가 달을 딱 위에다가 딱 걸어서 찍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까 에퍼메리스로 노란색 말고 보라색이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달 뜨는 위치 확인해서 위치 거기 가 계시고 달이 이렇게 왔는데 다시 증강현실로 이렇게 봐서 건물에 몇 시쯤에 걸릴지 보고 그 자리에서 미리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2개만 있으면 원하시는 건물에다가 피사체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찍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혹시 설치가 안 되셨으면 요거 하나만 폰으로 찰칵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네, 요거만 찰칵. 요 2개면 돼요. 요 2개. 끝이에요. 2개 다 무료 앱입니다. 네, 요거만 찍으십시오. 선 포지션 하고 에페머리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 2개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서 예. 그 보라색이 3개고 노란색이 3개잖아요. 아, 네네. 맞추고 네. 여기 요 2개는 1출 1몰이고요. 요 조금 진한 노란색은 이걸 바꾸면 얘가 시간대로 바뀌면서 현재 어딘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라색 요것도 월출 월몰이고요. 짙은 보라색은 시간대 바뀌면서 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 움직여서 월출 월몰이니까 몇 시에 갈 거면 다시 그 직선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일출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자리에서 증강현실로 딱 자리를 맞춰놓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있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피사체 상징물 같은 게 있으면 상징물 두시고 요만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망원으로 쭉 당겨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달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딱 얹으시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도 뭐 이렇게 포구 갈 때는 바닥으로 가실 거면 확실하게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시죠. 이것도 여기 밑에 있는 요 콘크리트, 여기 있는 요 판 아래까지. 그래서 그냥 서서 찍으시는 거 말고 올라갈 거면 확실하게 올라가시고 내려갈 거면 확실하게 내려가시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촬영 테크닉이지만 결과물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면으로 직접 바라보니까 뭐 필터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름에도 은하수 우리 요거는 요게 9월인데요. 서쪽에 있는 운여해변입니다. 요쪽 한 7, 8월이면 한 요 정도쯤 요렇게 걸리지만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름에도 습도가 조금 낮고 날이 쾌청하면 여름에도 비만 안 오면 날만 잘 고르시면 촬영 가능해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위에 천백고지 깨끗하죠. 위에 올라가면 요거는 제가 11월에 찍은 거예요. 약간 겨울 은하수다 보니까 머리통이 밑으로 박혀 있어서 예쁜 색깔은 없습니다. 밑으로 이제 겨울에서 내려가서 어쨌든 겨울에도 보여요. 네. 그래서 요 위에 그 휴게소에 올라가시면 저 사슴동상 있죠. 여름철에 휴가철에 날 좋은 날이면 밤에 올라가시면은 여름에도 은하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뜨는 계절에 따라서 돌아가는 자리가 보이니까 요건 11월 달이니까 제가 이쪽에 찍는 게 아니라 이제 7월, 8월이면 이쪽 동상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슴 옆으로 보이는 자리로 해서 이렇게 뜨겠죠. 네. 그러면 7, 8월이면 모양새가 이렇게 머리가 보입니다. 네. 요거는 겨울이라서 11월 달이라서 이제 밑으로 박혀가지고 꼬리가 나온 거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찍는 자리 뭐 공간도 넉넉하고요. 네. 요 근처에 가시면 도깨비 도로에 도깨비 동상도 걸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름에 날만 좋으면 일단 시간이 걸려도 한번 올라가십시오. 그것도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느낌이니까요. 네. 제주도 은하수. 네. 여기는 제주도 촬영 가셨을 때 많이 여쭤보면 다들 보여드리면 여기가 어딘가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예, 황우치입니다.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다른 데 장놀투도 예쁘지만 제주도의 황우치 해변으로 가시면 여기 한 3, 4km 길게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에 가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끼들도 쭉 있어서 네, 이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황우치. 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또 저도 여기서 또 한탕 했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물 차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네, 네. 네. 이게 무릎에 물 차니까 정형외과 가서 주사 놓고 물을 빼도 또 차고 빼도 또 차고 그러더라고요. 황우치입니다. 황우치 해변. 여기는 꼭 한번 다녀오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성산봉 앞에 광치라는 곳, 거기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건데. 예,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황우치 해변. 여기입니다. 어느 쪽, 제주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중문이고요. 아까 송악산이고요. 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 골들 쫙 다 그거예요. 쫙 다 그거. 쫙 다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예쁜 거는 여기다 주차하시고, 주차 엄청 큽니다. 옆에 이렇게 그 원해문이라고 여기 카페 있어요. 시원한 거 하나 딱 내리셔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요쪽 요렇게 튀어나온 요 자리로 오십시오. 여기가 제일 예뻐요. 요 튀어나온 자리가 길게 이렇게 보여서 그래요.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여기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도 미끄러우니까 꼭 차고 가십시오. 네. 네, 꼭 하십시오. 저 여기서 미끄러져서 무릎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게 접히지가 않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미끄러져가지고. 네, 됐습니다. 이것도 위에 편차 줄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필터 쓴 거고요. 뭐 제주도에 갔을 때 뭐 이게 작품성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동네 곳곳마다 이렇게 야자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정치에 맞는 그런 촬영도 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용모리 해안 보셨죠? 용모리 해안 근처가 바로 제주공항 바로 옆이니까 용모리 해안 아까 이렇게 핸드 보시죠? 그 자리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요. 딱 그 자리에요. 그래서 요것도 그 자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 장노출도 하고 비행기 왔다 갔다 비행기 촬영하시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것도 200mm 200mm인데 되게 꽉 찼죠? 요건 제가 풀프레임 카메라로 200mm에서 다시 DX 모드를 크롭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mm 하면 그래서 좀 더 여유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랐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좀 잡힙니다. 한 여러 개 찍었는데 요게 막 이렇게 구름을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요게 좀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 용모리 쪽 바람 쪽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가 있고 이륙하는 방향일 수 있고 착륙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주도의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활주로를 이쪽을 이륙으로 쓰고 이쪽을 착륙을 쓸 건지 그날 날씨에 따라서 바꿔요. 네, 바람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이쪽 활주로 쪽이 내리는 그 용모리 해안 쪽이 한번 내리면 무조건 다 내리는 것만 있어요. 뜨면 계속 다 뜨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착각 하나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 공항 비행기 실시간 위치 탐색 앱이에요. 무료입니다. 저희는 용두암 용모리에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가 활주로예요. 여기서 떠서 이렇게 날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소리 듣고 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기다리시고 핸드폰 앱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쭉 뜨는 거 보여요. 실시간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럼 여기서 여기 딱 꼭지 딱 물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메라 딱 들고 있으면 돼요. 네. 딱 들고 있으면 돼요. 요 앱 무료입니다. 무료 앱이고, 여기가 제주공항이고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가 쭉 뜨면 다 실시간으로 착륙하는 거, 이륙하는 거 다 보여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공항 다. 전 세계 공항 다. 그래서 이렇게 붕 뜨는 거 딱, 여기 딱 육지를 딱 털고 나가는 순간 딱 대고 있으면 금방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힘들게 뭐 비행기 소리 들리는지 계속 들고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쉬고 계셨다가, 그늘에 쉬고 계셨다가 딱 나타나면 그때. 그리고 바람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이륙이 아니라 이쪽으로 착륙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륙은 이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줄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착륙하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보일 거예요. 날라 들어오는 것들이요. 거꾸로 방향이 바뀐다면. 그러면 요쯤에 여기 이렇게 선회에서 얘네들이 쭉 왔다가 쭉 선회 비행한 다음에 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딱 올 때 딱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쭉 이렇게. 네. 됐습니다. 나중에 촬영하실 때 너무 낮보다는 이런 골든 타임을 조금 이용하시면 일출 전 30분, 일출 후 30분 딱 그 1시간. 일몰 전 30분, 일몰 후 30분 딱 1시간. 요때가 아까 일몰 보여드렸던 그 시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만 공략하시면 네, 딱 예쁜 사진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귀한 시간 너무 많이 제가 뺏은 것 같습니다. 벌써 5시 20분이네요. 네. 자, 일단 이것도 찍어 놓으시고,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제가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고, 또 일정 또 바쁘신 선생님들 계실 테니까 오늘 강의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인사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